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BMW의 역대급 BMW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집약해서 만든 전기차의 끝판왕 BMW 기술력의 끝을 보여주는 전기차에 대한 정보를 전달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BMW iX입니다. 오늘 BMW iX에 대해 드릴 말씀이 정말로 많으니까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 볼게요. 일단 BMW iX의 특징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정말 중요한 특징만 추렸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BMW iX의 80% 이상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으니 자세히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BMW iX는 BMW의 플래그십 전기차 SUV입니다. 차량 크기를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BMW X5 정도의 SUV 전기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는 두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되는데 iX xDrive 40과 iX xDrive 50입니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물론 배터리 용량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iX xDrive 40의 용량은 76.6kWh, iX xDrive 50은 111.5kWh의 배터리 용량을 갖추었습니다. 출력을 살펴보면 iX40은 326마력의 토크 64.2, 그로 인해 제로백은 6.1초, iX50은 523마력의 토크 78.0, 그로 인해 제로백 4.6초를 발휘하는데요.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iX40이 313km, iX50이 447km입니다. iX40의 경우 사실 기대에 너무 못 미치는 수치이긴 합니다. 차량 가격이 1억이 넘고 그에 따라 보조금도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모델인데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 313km는 구매를 충분히 좀 망설이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인증을 받은 313km보다는 실제 주행거리는 350에서 360km까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보더라도 긴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공기저항 계수는 0.25CD를 만들어냈는데요. 공기저항 계수가 왜 중요하냐면 그에 따라 효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주행 가능 거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0.25라는 수치는 4시리즈 쿠페와 동일한 수치로 X5 크기의 SUV가 이 정도 공기저항 계수를 만들어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급 최초로 차체 프레임에 CFRP, 즉 카본 파이버 소재를 적용하여 차체 강성을 높여 안전성을 높인 것은 물론이고 차량 무게까지 낮춰 경량화를 이뤄냈습니다. BMW는 초창기 전기차인 i3와 i8에도 적극적으로 카본 파이버 프레임을 사용했는데 iX에서도 동일하게 카본 파이버 소재를 적극 사용했습니다. 서스펜션은 전륜 더블 위시본, 후륜 멀티링크가 적용되며 iX50의 경우 후륜에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죠. 이번엔 인테리어의 특징인데요.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과 14.9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고 전기차인 만큼 내연기관에 비해 감성을 살려줄 사운드가 부족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운드를 구현해주는 BMW 아이코닉 사운드 일렉트릭 기능도 적용되었고요. B&W 바워 앤 윌킨스 4D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무려 30개의 오디오가 기본 적용이라고 합니다. 30개의 오디오 시스템은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사운드를 구현해낼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적용됐는데 버튼 하나로 명암을 다르게 하여 자외선 차단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 기능은 앞서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SLK와 구형 마이바흐에 적용되었던 매직 스카이 컨트롤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정말 넣을 수 있는 기술들은 다 넣은 차량이 iX인 것 같네요. 그리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과 운전석 조수석 마사지 시트가 기본이며 매립형 도어 손잡이와 프레임리스 윈도우를 적용하였고 2022년 하반기에는 600마력의 고성능 전기차 SUV인 iX M60 모델까지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은 iX xDrive 40이 1억 2260만원, iX xDrive 50이 1억 4630만원입니다. 가격이 생각보다 좀 세긴 하네요. 이번에는 BMW iX의 크기를 X5와 X6와의 비교를 통해 알아볼 텐데요. 전장은 BMW iX가 거의 5m 가까운 길이로 가장 길고요.
전폭은 X6가 2m가 넘는 너비를 가지고 있어 가장 넓습니다. 전고, 높이는 X5가 가장 높고 iX와 X6가 동일한 높이를 가지고 있네요. 휠베이스는 역시나 전기차인 iX가 가장 넓은 3m의 거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차 중량은 iX가 경량화에 신경을 쓴 덕분인지 전기차임에도 내연기관 차량들과 큰 차이가 없는 무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BMW iX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크기로 보면 X5보다 더 긴 상당한 크기의 SUV인데도 불구하고 사진으로 보면 생각보다 안 커 보인다는 게 신기한 부분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큰 자동차이지만 별로 안 커 보인다는 게 이 차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캐릭터 라인에 힘을 빡 줬다거나 강판을 찝어서 멋을 내거나 하지 않았고 평평하게 전체적으로 무난한 면들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전면부에서는 역시나 거대한 수직형 세로형 그릴이 큰 임팩트를 보여주는데요. 이 차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라디에이터 그릴이 필요가 없고 이렇게까지 클 필요가 없긴 하지만 아무래도 BMW의 디자인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 적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엄청나게 큰 그릴에 비해 헤드라이트는 상당히 얇은 것이 특징이죠. 헤드라이트는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기본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봐오던 레이저 헤드라이트와는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보고 계신 iX의 디자인은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데요. 오른쪽이 M 스포츠처럼 과격한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인데 국내에서는 오른쪽 디자인에 스포츠 디자인만 출시된다고 하네요. 소비자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얇아진 레이저 헤드라이트도 인상적인 부분이지만 커다란 라디에이터 그릴에는 자세히 보면 열선이 내장되어 있어 우천이나 폭설 시에도 전방에 있는 센서나 레이더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블랙 하이그로시 부분은 스크래치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되면 셀프로 스크래치를 치유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인피니티 차량에도 이와 비슷한 기능이 적용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차체 프레임에 고강도 강철을 사용한 것은 물론이고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즉 CFRP를 사용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무게를 경량화시킨 것이 특징이고 그에 따라 운동 성능까지 향상된 것 또한 BMW가 추구하는 가치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이런 소재들을 보면 이 차가 왜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측면부를 보더라도 차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22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신다면 이 차가 크긴 크구나 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22인치 휠이면 제네시스 GV80에서 가장 풀옵션, 가장 높은 등급의 휠 옵션을 선택해야만 적용 가능한 휠입니다. BMW iX는 21인치 휠과 22인치 휠을 제공하는데 국내 사양에서는 22인치가 기본이라고 합니다. 타이어는 저소음 타이어가 기본이며 완전한 박스형 디자인은 아니고요. 뒤로 갈수록 살짝 낮아지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기저항 계수를 낮추기 위해 유려하게 디자인한 것 같네요. 도어를 열어보면 독특하게도 프레임리스 도어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쿠페나 쿠페형 세단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BMW iX에서도 프레임리스 방식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네요. 측 후면부도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인데요. 필러를 가로로 지나가는 두꺼운 라인이 BMW iX의 유니크한 디자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디자인 요소는 앞서 출시되었던 BMW i3와 i8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BMW 전기차들의 디자인적 통일성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통해 저 차는 BMW가 만든 전기차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디자인적 특징이 될 수 있겠죠. 후면부는 과격하고 대담한 전면부에 비해서는 아주 심플하면서 단조로운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욱 세련되어 보이고 오래 눈길이 머무는 것 같습니다. Simple is the best라는 말도 있듯 간결한 디자인에 더 끌리는 법이니까요. 특히나 정말로 얇게 구현된 테일램프는 가장 임팩트 있는 부분입니다. 하단의 터프한 범퍼와 디퓨저까지도 이 차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디자인된 모델인지 알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BMW iX의 인테리어인데요. 인테리어는 아늑하면서도 안락한 거주 공간의 컨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튼을 최소화했고 전체적으로 따뜻한 소재들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접했던 BMW 모델들과는 완전히 다른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 핸들 디자인부터가 처음 보는 디자인인데요.
육각형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센세이션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12.3인치 계기판과 14.9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는 메르세데스 벤츠처럼 듀얼 와이드 스크린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센터 디스플레이는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시트는 정말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요. 헤드레스트가 일체형으로 된 일체형 디자인입니다. 보통 스포츠카나 쿠페에서 이런 일체형 디자인을 많이 채용하는데 이런 대형 SUV, 그것도 전기차에서 이런 디자인의 시트를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BMW iX는 디자인 곳곳에서 나는 진부하고 둔한 SUV가 아니라 스포티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전기차 SUV야 라고 강조하는 듯 보입니다. 휠베이스가 3m인 만큼 2열 레그룸과 헤드룸 또한 넉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욱 자세한 공간 효율은 제가 직접 타보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BMW의 최신 OS 버전인 8.0이 탑재되어 완전히 달라진 UI와 그래픽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며 전기차에서 중요시되는 OTA 무선 업데이트 또한 지원되지만 아직 테슬라 정도로 그 범위가 넓진 않습니다. OTA를 가장 중요시하시는 분이라면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넘버원인 상황이죠. 그리고 처음으로 적용된 BMW 4D 사운드 시스템은 무려 30개의 오디오가 적용되었고 도어는 버튼을 통해 개방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BMW i8의 도어 개방 버튼인데요. 이 부분도 i8과 iX가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연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iX xDrive 40 모델과 iX xDrive 50의 스펙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리다 보니까 헷갈리실 것 같은데 40과 50의 차이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출력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당연히 배터리 용량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차이 나니까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또한 물론 달라지게 되는데요.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서스펜션의 차이가 있습니다. iX50에는 후륜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고요.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 또한 iX50에만 적용됩니다. 타 브랜드에서는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라고 부르는 후륜 조향 시스템입니다. 저속에서는 앞바퀴와 반대 방향으로 조향되어 유턴이나 주차 시의 편의를 돕고요. 고속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조향되어 고속주행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이죠. 이렇게 전장이 긴 차량에 있으면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풀체인지에도 적용된 기능이죠. 그 결과 가격은 iX xDrive 50이 40보다 2,370만 원 더 비싼데요. 보조금이 없는 차량이다 보니 이 가격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40과 50 모델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보면 이 정도 차이가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뭐 판단은 소비자들의 몫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BMW의 플래그십 전기차 BMW iX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렸는데요. BMW가 정말 제대로 각 잡고 만든 전기차라서 그런지 특징도 정말로 많고 다양한 기술력의 집합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접 주행해보면 또 어떤 느낌을 안겨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BMW iX에 이어서 BMW i4와 iX3도 동시에 출시했는데 다음 영상으로는 BMW i4에 대한 정보 정리해서 전달드릴 테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